어느 날 집으로 들어왔는데 문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아무 이유 없이 반가워하는 존재. 말은 하지 못하지만 기분이 어떤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이상하게 다 알아채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을 맞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독일에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반려견을 정말 많이 키우시죠. 아파트 단지에서도 많이 보이고 어디 나갔을 때 정말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 곳곳에서도 정말 많은 그런 반려견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에서는 우리가 정말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요. 저도 역시 예전에는 직접 키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주말마다 함께 시간 보냈던 골든 레트리버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이름이 생각나요. 프라이아라는 이름이었고요. 너무나 친하게 지냈고 저에게 제일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마리였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보통 강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Der beste Freund des Menschen, 즉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매년 수만 마리의 반려견들이 동물 보호소에 들어오고 새로운 주인을 찾는 중입니다. 이 동물 보호소 주로 이제 티어하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분양하는 것보다 입양하는 문화를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그 중요성을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웬만하면 반려견을 티어하임에서 입양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분양하는 거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선호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윤리적인 이유죠. 실제로 분양하는 것보다 입양했을 때는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해 줄 수는 있고 그 과정 자체가 훨씬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돈인데요. 기본적으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도 조사해봤는데 만약에 상업적인 어떤 거래를 통해서 강아지를 얻으려고 했을 때는 최소한 한 1,500유로 정도의 금액이 들고요. 입양했을 때는요. 훨씬 저렴합니다. 한 200에서 600유로 사이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200유로 안에는 그냥 단순히 그 입양하는 과정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반려견에 대한 건강검진입니다. 이제 의료적인 어떤 지원이 들어가 있고요. 필요하면은 중성화시키는 과정도 그렇고 아무 고통 없이 넣는 마이크로칩 삽입도 그렇고 그리고 EU에서 발급되는 EU 반려견 여권까지 발급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 비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비싸게 느껴지진 않고요. 또 하나는 반려견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싸게 느껴지진 않고요. 게다가 특히 해외에서도 많은 반려견을 구조해 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 활동을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했을 때 내는 비용보다 구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더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티어하임, 즉 동물 보호소에서는 기부도 늘 환영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독일에 거주하시고 반려견 아니면 다른 반려동물을 입양하려고 하셨을 때는 티어하임이라는 곳에 가시면 되는데요. 독일 내에서도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제일 큰 이런 티어하임은 바로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티어하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발생하는 의료 비용도 이런 티어하임에서 부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도 내가 아픈 강아지를 또한 아픈 동물을 입양했을 때는 향후 발생하는 의료 비용에 대한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죠.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하려고 했을 때는 이 티어하임, 즉 이 동물 보호소가 윤리적으로 믿음직스러운 기관인지 좀 확신 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알아보실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그 이름에 뒤에다가 E.V, 즉 EV 라는 약자가 붙으면 믿음직스러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E.V는 어떤 뜻이냐면은 eingetragener Verein
약자인데, 즉 등록된 단체라는 뜻입니다. 이런 EV 안부터도 물론 믿을 수 있는 기관들도 많긴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 E.V가 붙은 그런 동물소로 가시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입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E.V라는 약자를 얻으려면은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선 직원들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직원들이 여기서 일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정확한 어떤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이 트레이닝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검증됐을 때 EV가 붙고요. 그 트레이닝 안에는 동물에 대한 어떤 건강검진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 모든 게 결국 거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기관이 이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동물이 결국 입양했을 때 정말 안전하게도 이동되는 것까지도 다 미리 검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 잘 통과해야 내 기관에 EV라는 약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루마니아 같은 국가에서는 강아지들이 2주까지 입양되진 않는다면 안락사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명 No Kill 정책이 있는데요. 정말 강아지가 죽도록 아프거나 정말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그리고 이 행동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고치지 못했을 때, 그게 이제 인간한테 위험해질 때, 그때서야 안락사를 고려하긴 하지만 단순히 입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락사 시키는 문화는 독일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결국 입양될 때까지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강아지답게 동물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내야 되는 서류들 있습니다. 사실 그 서류들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여권 사본이랑, 그 다음에 혹시라도 월세로 사셨을 때는 집주인의 허가 증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혹시 내가 강아지 아니면 다른 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나?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법적으로는 작은 동물, 뭐 예를 들면 새라든지 이런 거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하지만 견종에 따라서 집주인이 어쩌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찍 집주인이랑 같이 소통하셔서 또 견종을 정하셨을 때 이 개의 사진을 가지고 집주인이랑 미리미리 상의하시고 집주인한테 허가증을 받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그냥 가서 바로 입양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은 아닙니다. 일명의 인터뷰를 거쳐서 이제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동물 보호사 입장에서도 이 주인이 강아지 또한 다른 동물을 이제 입양했을 때 이 동물이 정말 자기 본성에 맞게 생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좀 여러 가지 질문들 합니다. 집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당연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달리거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니까 집 면적부터 시작해서 월세인지 자택인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반려동물은 거기서 허락되는 상태인지, 특히 이제 월세로 살았을 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구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반려동물들도 함께 거기 생활하고 있는 건지, 아이들이 몇 살인지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당연히 개를 키우는 경험이 있는지 또 물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루 사는 그런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최소한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계속 그래도 개랑 같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미리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입양하기 전에 그 동물보호소 직원 한 명이 집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는 있지만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이 아예 집으로 와서 그 집의 어떤 전체적인 환경을 확인한 다음에 입양이 이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입양했을 때는 실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의 어떤 연령층에 따라서 큰 강아지를 못 키우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한테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되기도 하고요. 뭐 나이 많은 강아지를 입양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조그만한 강아지 같은 경우는 다리가 짧은데 집이 엄청 높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조건들 다 전부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큰 개를 키우려고 했을 때는 때로는 정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원을 감싸는 펜스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모든 조건들이 맞고 더 이상 이 입양을 반대하는 어떤 요소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입양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는 역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독일말로 이것을 Schutzvertrag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보호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당사자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의무를 정리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하고 싶은데 왜 내 생활 패턴, 나의 주거 공간, 나의 어떤 배경을 이렇게 까다롭게 보지? 내가 왜 계약서까지 써야 되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강아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길거리 강아지를 입양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길거리 강아지니까 내가 입양하면 그 강아지한테 정말 좋은 거겠구나 하고 입양하는 경우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튀르키예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길거리 강아지들이 함께 사는 경우들이 있대요. 하지만 조사해보니까 그 강아지들을 실제로 좀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오히려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독일로 넘어와서 입양되는데 오히려 갇혀져 있는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거나 갑자기 좀 너무나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길거리 강아지를 입양하는 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티하임이랑 같이 상의하셔서 이 강아지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생활해왔는지 잘 확인하신 다음에 입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인정받고 믿을만한 동물 보호소의 리스트를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 텐데요. 4군데인데요. 보호소 가시면 정말 마음 편하게 입양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전에 언급해 드렸던 벨린 티하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큰 동물 보호소이고요. Glücksfeldchen Tierhilfe e.V.이라는 동물 보호소, 또한 Tieroase am Regenbogen e.V., 마지막으로 Daisy Family Rescue e.V. 이런 동물 보호소 가시면 정말 옳은 과정을 통해서 반려견이라든지 다른 애완동물을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되게 즐겨봤던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그리고 나중에 감독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인츠 루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나는 강아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죠. 그만큼 반려견이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고 인간 옆에서 의리 있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반려견을 키울 때 정말 그 친구들은 마음 편하게 자기 본성에 맞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할 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독일에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독일에서 반려견을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반려견 입양 문화에 대한 관심 가지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Wir sehen uns beim nächsten Mal. Bis dann.